네, 안녕하세요.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 너무너무 빨리 갑니다. 1월이 시작된 지 언제였고, 설 금방 지나가고 벌써 1월 말입니다. 오늘도 화요일에 남자, 우리 공화당 조은지 대표님 모시고 정치연한 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인사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설 잘 쉬셨습니까? 설 연휴 동안에 굉장히 또 추웠고 설 이후에도 계속 추위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오늘은 좀 약간 좀 따뜻해서 다행입니다. 네. 설 혹한 이후에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난방비 생각하면은 머리가 쭈삣쭈삣합니다. 그때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난방비 걱정 없는 안철수 후보는 떨어진 양말 신었다고 자랑하고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말이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그 양말로 1,500억을 벌었다고 얘기하면 국민들 허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철수 그 의원이 민주당 대표도 하고 뭐 다른 당 뭐 만들어 봤다가 나왔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양말 같이 아껴서 돈 벌어가 1,500억을 기부했다니까 제가 아는 저로서는 화들짝 쇼를 해도 너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 떨어지. 우리 보통 양말 신으면 내 양말이 떨어질 건지 말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신다 보면 떨어지는 거고. 뭔가 허전한데 땀이 차면 땀이 좀 들어오는데 이럴 때 알죠. 그 옛날에는 상가 가면은 그렇죠. 상가 가면 이제 신발을 벗고 가면은 그런 경우를 해서 아이고 이거 갈아 신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자기 양말이 다 떨어지는지를 그 양말 신을 때마다 내 양말 떨어지는가 보는가? 제가 볼 때는 이미 보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 행사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아무리 급해도 뭐 김기현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초대도 안 받은 사람을 사진 찍어가 나는 또 처음에 왔을 때 저 세 사람이 모였는가 보다. 남진 선생이나 김연경 선수가 세 사람이 모였는가 보다. 그게 나가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황당하겠죠. 이 뻘쭘한 정도가 아니고요. 참 정치하는 사람들 좀 급하면은 물불 안 가린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대표님,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양강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은 좀 타이로 못 나온 것 같고, 유승민 전 의원도 타이로 못 나온 것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듣도 잘 알지도 못했던 김기현 의원, 국민은 잘 몰랐던 분이잖아요. 안철수 의원이야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도 있다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니까 이 두 분이 양강 구도가 됐어요. 양강 구도가 되자마자 시작된 게 말씀하신 것처럼 꽃다발을 들고 김연경 선수랑 남진 선생님이랑 사진을 찍었는데 두 사람이 지지해 주는 것처럼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내막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안철수 의원 양발 벗어 보여주면서 저는 근데 그렇게 해지나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두 줄로 해지는 것도 좀 희한합니다만 그거를 이렇게 아껴서 1,500억을 벌었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안철수 안철수 의원이 돈을 벌었는 과정들을 아는 사람은 주식 아는 사람은 대부분 다 알아요. 저도 아는데요, 그거. 왜냐면 주식에 널뛰기 2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때 1,000억 기부한다 했을 때 다 그 돈 벌어가지고 기부한 거지. 맞습니다. 그 돈은 결국 뭡니까? 개미 투자자들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아는 사람들은 저 쇼를 해도 국민들 앞에 저렇게 쇼를 하면 되느냐. 우리는 좀 부끄럽잖아요. 양말을 아이고 내가 양말을 했으면 아까 와이프한테 갈 거 아니야. 양말 떨어지니까 망신당했다고. 제가 볼 때 부인을 디스한 거예요, 보면. 안철수 의원의 부인.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다 급해가지고 물불 안 가리는 거다. 김기현 의원은 제가 잘 알죠. 저하고 친구니까. 김기현, 주호영 다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김기현 의원은 상당히 사람이 순한 사람이에요. 본인을 흑수저라고. 국회에 있을 때도 굉장히 순하고 나름대로 삶의 과정도 괜찮고. 근데 최근에 안 그러시죠? 이번에 윤핵관하고 엮이면서 입이 엄청 세시던데요. 이상해져 버렸어. 그래서 제가 참 권력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구나. 나중에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제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끝나면요. 원래 김기현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라. 아. 김기현 의원은 나름대로 고생도 했고 또 국회에 우리 같이 할 때도 예, 예. 나름대로 자기 소신도 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 워낙 지지도가 낮은 데서 윤핵관 믿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먹혀도 가는데 결국은 그게 국민의힘 정당대회를 망쳐버린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정당대회는 국민의힘 그 권리당원, 책임당원의 선거가 아니고 윤심 선거로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윤심이 어디 쪽에 있느냐고 했는데 결국은 윤심 뜻대로 안 갈 것 같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이상해지죠.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께서 뭐 며칠 전에 여성 의원들 6사람 지역구 9명 조수진 의원 비례대표까지 했다는데 뭐 여성 영부인이 그 여당의 여성 국회의원들하고 하는 거 괜찮아요. 단지 하나 시기적으로 왜 지금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전당대회 전당대회가 이제 2월 네, 2일이면은 그럼요. 내일 모레면은 등록하잖아요. 2월 네. 3일까지 등록하는데 그 일주일 상관 나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 여성 의원들하고 뭐 대통령도 하고 다 하죠. 하는데 시기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를 왜 하셨는가 하는 부분이고 뭐 한편으로 보면은 급하다 사람들이 왜 급하냐? 이게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꼴보기 싫어서 잠재운 거는 좋은데 뭐 생각이 안 맞으니까 네 그만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뭐 누군가가 주동해가지고 저기 여성 의원들 싫어하는 건 알죠. 제가 국회에 보면 여성 의원이 안 돼봐가지고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회에 있을 때 여성 의원들이 제가 원내 숙속도 하고 최고위원도 했잖아요. 네. 와 여성 의원이 여성 의원을 엄청나게 뒷담화를 해요. 뒷담화를.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배현진 배현진 의원이 막 앞장서가지고 막 이런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윤핵관이다는 걸 이제 확인해 그게 주고 조수진 싶겠죠. 의원은 좀 양심은 있더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뭐 이렇게 의견 물어서 사실은 나경원 의원 행동이 옳지 않다 했는데 그 성명서 자체는 자기 못 봤다는데 성명서가 너무 심하게 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저 사람은 그래도 양심은 좀 근데 있는데 조수진 의원도 양심이 없는 게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조수진 의원이 동일한 이재명 부대변인이 스스로 사표를 냈잖아요. 일정 공개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 일정을 자기가 공개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자랑하려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번 그 초선 의원들의 비이성적 네. 반이성적 행동은 정당사에 기록될 거예요. 정당사에 당대표 후보 군 중에 한 사람을 초선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저렇게 디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47명 정도가. 집단 한 50명 됐죠. 나중에 나도 빠지면 안 된다가 또 추가로 했으니까 여기는 집단 린치를 가한 거 아닙니까? 네, 조리돌림. 그래서 내가 아유 그 정당의 민주화라는 게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있을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다 정치판에 오래 있어 보고 다른 사람보다 좀 해보니까 정말 국회의원들이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누가 나서서 한 사람 죽이려면은 소위 말해서 학교에 학폭이잖아요. 학폭. 왕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왕따. 학폭순을 능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완전히 왕따 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가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동안 이제 유세도 하고. 김심. 근데 의원해 보셨을 거 아십니다만, 아니 그 대통령 부인이 오란다고요. 뭐 또 나름대로 이제 정견 발표도 하고 이럴 텐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윤심 전당대회로 전락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의 윤핵관들도 설치던 윤핵관들도 제정신을 차려야 된다. 맞습니다. 이것은 정당사에 저도 정치 오래 해봤잖아요. 정당사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 국민은 없고 윤심과 팀을 짜서 10명씩 그래서 의원인데 근데 가고 그러는 게 그거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들어간 사람이 더 억울해한다고. 왜 나는 빼냐 이러지.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는 아무튼
김건희 여사님의 힘이 세긴 세다. 거의 지금 제가 때는 지금 1등 아니냐. 가는데 다 줄 서가지고 들어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 저는 전당대회를 많이 치러봤잖아요. 네. 저 직접 최고위원 나가서도 전당대회 치러보고 네. 그랬는데 전당대회가 나경원의 흥행을 또 유승민의 흥행을 들고 가야지. 들고 그럼요. 가서 전당대회를 치르면은 흥행이 되고 그것을 예를 들어 김기현 의원이 뚫고 당 대표가 됐다. 그럼 김기현 의원에 대한 막강한 인정이 리더십이 되잖아요. 있는 거죠. 리더십도 생기고 네. 뭐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이게 뭐 껄끄러운 사람들 다 뭐 내려놨는데 유승민 의원이 내려오는 근본 이유는 전당대회 유세를 못 갑니다. 유승민 의원이 유세대장 가면요. 야유가 쏟아지고 난리한데 그 유승민 의원이 그걸 버티고 이기겠어요? 그렇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할 때 유승민 의원은 얼마나 못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두려워가지고 불출마를 했다? 그건 이제 나이가 든 거지. 유승민 선배도 나이가 들었지. 그러니까 그러시죠. 저는 아이고 막 이참에 탈당해가 새 당을 만들든지 마지막으로 그래가 한판 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치를 그만두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고 나경원 의원은 나름대로 뭐 야생화인 줄 알고 넌 또 관심 깊게 지켜봤더니 야생화가 아니고 그냥 화분에 피는 난초에 불과했다. 저도 웬일로 저렇게 잘 싸우지? 평소와 다르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것 같아요. 뭐 본인이 내려놓는 용기라고 얘기했는데 압력, 권력의 힘에 굴종한 그러한 행태. 이제 나경원 의원은 물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의 변화는 누가 막지는 못해요. 또 이제 그 총선 되면은 나경원 콜 해가지고 한 표라 더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큰 그림은 못 그리겠다 이제. 왜냐하면 정치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큰 권력에 굴종하면 안 됩니다. 권력이 있더라도 잘못됐으면은 자기 말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러고 나경원 의원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실제로.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억수로 못 되겠다니까. 나경원. 나경원은 엄청나게 못 되겠다. 왜 그랬죠?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다 우리 수요인가가 자기들 쫓았잖아요. 그게 나경원 의원 가가지고 탄핵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막 했잖아.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인생 공부 딱 해보니까 야 이게 뭐 느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조금 외국 좀 나가라. 여기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기에서 뭐 안철수 의원이 구애하고 김기현 의원이 구애한다고 그게 나경원 의원의 삶에 정치에 또 가족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때는 아이고 막 내가 있을 시기가 아니다. 이러고 훌훌 털고 나가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훌훌 털고 나갈 그게 정치지. 그러고 뭐 지역구 다닌다 해가 사람들이 아이고 막 네 고생했다 이게 아니죠. 한번 해보지 왜 그랬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둘 중에 누가 이제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그 표는 그쪽으로 3분의 2가 간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나경원 의원의 표가 3분의 2가 갔어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여론조사를 유승민 의원 빼고 여론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 그런데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하고 상황 달라요. 그럼 유승민 의원의 표는 거의 대부분 다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겠죠. 거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완전 반윤 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선 투표를 하면은 대통령 선거 비슷하게 될 것 같아. 몇 표 차이 아닌 걸로. 박빙으로요. 그러면은 과반을 못 넘길 가능성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과반 못 넘었습니다. 컷오프 4명이 올라오게 되면 4명 중에서 박빙이라고 그러면 4명이 그러니까요. 10%만 가져가면은 2명이 2명이요. 그렇죠.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그렇게 몰표를 받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10% 가져가면은 90%를 가지고 예를 들어 55대 35가 돼야 되잖아요. 55대 30. 근데 35가 없는 거야, 지금. 둘 다 40이잖아요. 진짜 재밌겠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가는데,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투표장 가서 어떤 영향력이 있겠죠. 그런데, 또 이제 안철수 죽이기로 갈 건지. 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바에 의하면.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이 반발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반발해 버린다니까. 근데 대표님,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지금 대부분 여론조사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인데 실제 이제 투표는 지금 한 80만에서 84만이라고 얘기하는 당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작년에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바에 의하면 그 한 50만 명 정도 늘어난 거의 상당 비율이 수도권 20대에서 40대들이 많이 늘었고 또 수도권이 지금 37% 정도고 이 영남권이죠. 그러니까 PK와 TK가 한 41%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소위 예를 들면 유사해진 상황이고 과거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신규로 들어왔을 때 누구를 지지해서 들어왔을까? 뭐